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정책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낡은 지역 구도를 완전히 타파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뉴스 스튜디오에 불러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과 대구시장 선거 전략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봅니다. 대구 탁주가 막걸리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도매업자들에게 자기 회사 막걸리만 취급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함께 대구를 찾아 통합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밝혔습니다. 보수의 중심인 대구와 경북에서 구태 정치를 벗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대구와 경북은 오랜 시간 특정 정치 세력이 독식해왔지만 수십 년째 전국에서 소득 최하위권에 그치는 등 발전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당 독재 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대구도 반드시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어야 이제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통합선언 뒤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신당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며 인지도는 낮더라도 참신한 인물을 대거 발탁해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날선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지면 자유한국당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대구 정치를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후보 찾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전당대회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가운데 통합신당의 출범은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다음 달 9일 이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바른정당은 창당 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 보수 정당으로서 이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당장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예, 제일 추운 날이네요. 네, 예. 바른정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날씨처럼 혹독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굉장히 춥고 긴 그런 터널을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저희들 창당 정신을 계속 이렇게 간직하면 언젠가 봄날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당과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예. 굉장히 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안철수 대표와 제가 네. 국민들 앞에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 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미래, 통합, 개혁 이런 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정말 해보겠다. 네. 이 약속을 확고하게 했고요. 다만 국민의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가 네.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의원님들, 식구들이 빨리 이 진통을 매듭짓고 이 통합개혁신당 출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통합에 이렇게 반대 찬성 그 중간에 뭐 중재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에 좀 다수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합을 하는데 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당과의 어떤 정체성 부분이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렇습니다. 정당인데 예. 과연 그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과 왜 통합을 하는지 또 정체성은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른정당은 지금 낡고 부패한 보수를 완전히 새로운 보수로 바꾸겠다. 네.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국민의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인 개혁 중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네. 정체성 부분에서 제일 다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제가 호남 지역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하고 또 안보,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나 한미동맹이나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어떤 해법,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생각을 많이 조율했고 네. 여전히 국가안보나 지역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거다. 그럼 다 호남 의원님들하고 해서 무슨 호남 지역 감정을 무조건 악용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하시고 경제나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동안.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이 깔끔하게 정말 마무리돼서 새 출발을 하면 안보하고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키고 또 우리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주택, 의료 이런 민생하고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언급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당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대구시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후보 영입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바른정당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지지가 제일 높은 데가 대구고요. 국민당 합쳐서 통합신당이 되면 저는 아주 건전한 보수 중도 이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저는 대구 경북에도 다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지면 한국당 문을 닫겠다 그러셨는데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는 인물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방을 위해서 4년간 일할 사람 뽑는 거니까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후보 내고 저와 안철수 대표가 대구시장 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우리 대구 경북지방의 지방선거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지 응원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통합신당의 행보에 대해서 주의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의 대표 막걸리 제조 회사 대구탁주가 막걸리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취급할 수 있는 개인 도매업자들에게 자기 회사 막걸리만 취급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걸리와 청주, 민속주 등을 소매점에 유통시키는 특정 주류 도매업자 김종삼 씨. 대구 탁주가 생산하는 불로 막걸리를 공급받으려고 지난해부터 가까운 공급 매장 대신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탁주가 대구의 8개 막걸리 공급 매장 중 7곳을 개인 도매업자들에게 임대를 놓거나 임대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직매장 거기서 받는 게 우리가 상당히 편하잖아요. 편하고 이렇게 제가 그거 할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인데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바꾸고 이러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이 되니까. 대구 60여 명의 특정 주류 도매업자 중 대부분이 공동 사업자를 구성해 이 회사 공급 매장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매장 입점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사업자가 100명 같으면은 그 95명은 마지못해 어거지로 했는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담당합니다. 불로 공장 술만 팔으려 하는 그 첫째는 이제 목적이 그거고. 대구에서 막걸리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대구탁주는 공동 사업자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술 공급을 끊겠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업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매업자 15명은 타사술 취급을 막고 대구탁주 술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장 입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탈취입니다, 탈취. 개인의 권리를 탈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업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 막걸리 매출이 뚝 떨어졌으며 자유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매출이 좀 많이 났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 50, 60% 정도로 나는 이제부터 못 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탁주는 매장 임대는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도매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타사술 취급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하면은 막 거래처 침범하고 뺏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서로 피해가 많으니까 좀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의가 되어 있었고. 법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 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도매업자는 대구탁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내일부터 동해선 포항 영덕 간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분명하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개통식과 함께 무궁화호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서서히 움직입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가장 득을 보는 분야는 관광업, 그리고 최고 수혜 지역은 포항 월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포역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역사 바로 앞에 푸른 동해바다와 드넓은 백사장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포항 월포가 제2의 정동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분 만에 해안까지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포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우리 동해안 발전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영덕 장사와 대게의 고향 강구에도 새로 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해변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 영덕군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통 택시라든지 또 레일 시티 투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광 투어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사 그리고 강구 등 관광의 명소로도 부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산품을 취급하는 영덕의 상점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역에서 포항역까지는 기차로 34분, KTX 환승을 위해 포항역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1시간 18분이면 동대구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는 메머드급 쇼핑센터가 있어 영덕 읍내 상권 위축이 우려됩니다. 여기 위축이 심각하면 지역 상권이 위축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영덕군 행정에서 영덕 사랑 상품권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선은 포항역을 출발해 포항 월포, 영덕 장사, 강구역을 거쳐 영덕역까지 하루 14차례 왕복 운행하고 포항발 영덕행 첫 열차는 오전 7시 58분, 영덕발 포항행 마지막 열차는 오후 8시 50분에 운행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의료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약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뇌과학 연구개발 지원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에 642억 원을,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372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규모로 투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같은 뇌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사업과 의료용 유용 단백질 핵심 기술 개발, 의료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소프트 개발 사업 등입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아 시 재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민제한사업 공모 규모를 140억 원까지 늘리고 사업 심사에 그치던 주민참여예산위원 역할을 대구시 전체 예산과 주요 사업의 확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원전 사고의 손해배상은 부지의 최고 5천억 원 가량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한 배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무제한 책임의 원칙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이 환경 영향까지 합쳐 220조 원, 손해배상액만도 75조 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배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전체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원전 설비의 내진 보강을 규모 7.0까지 높이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척추 전문 보강병원 임직원 일동 300만 원,
주식회사 세용 300만 원, 경산시 남산면 경농교회 100만 원, 송병관시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20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부영 우리마을 60만 원, 경산시청 법우회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시청자위원들은 대구 MBC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는 올 한 해 시청자위원회를 이끌어갈 새 위원장으로 이담 대구시 변호사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월 25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